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만일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카메라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것과 같은 조명인 것 같네요. 그런 조명 기구가 워싱턴 DC의 법원 앞에 전부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조금 있으면 80세가 되는데 그 대통령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는 지금의 유권자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링컨이 될 수 있나? 레이건이 될 수 있나? 이런 모든 가지 것들을 이 맨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21년도 1월 6일 의사당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하고 하원에서처럼 상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으면 어떨까? 지금 그 점이 의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진 것을 알면서도 음모를 꾸며서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쳤다. 투표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사기쳤다 하는 음모로 지금 혐의로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지금 모든 세계의 카메라가 가 있는 워싱턴 DC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뭐 가상으로 출두해도 좋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간답니다. 그럴수록 기부금은 늘어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정치 박해를 당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부하라라고도 합니다. 기부를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1월 6일 2년 반 전에 의사당에서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원 케빈 맥카티 공화당 대표와 상원 미치 매코넬이 둘 다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 마음을 바꿨죠. 마음을 바꾼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차피 그날이 6일이고 취임식이 20일이었으니까 16일 있으면 14일, 2주일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뭐 하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당이 다르니까 그 대통령의 의제에 저항하라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화당 자체를 걱정하는 공화당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다시는 그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탄핵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로 다시 나와서 많은 공화당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뜨릴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우리 당의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가 있겠어? 해서 미치 매코넬은 죄를 도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것에 얘기를 하면서도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그런 또렷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에 가라 하는 이런 말 같은 것을 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또 폭동이 일어났다고 법에서는 그를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겁니다. 음모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지 폭동 자체는 언급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원의 대표와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일단 멈추자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브라질만 하더라도요.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번엔 졌습니다만 이제 한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다시 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가벼운데도 브라질에는 법이 있어서 볼소나로가 8년 동안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지만 재판이 다 끝나고 선고까지 받고 감옥에 가도 감옥 안에서도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딜레마가 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어떤 상태가 애매해진 거죠. 공화당에서 그를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잭 스미스의 도전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1월 6일의 행동은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고 나서도 의원들이 다 피신해 있다는 내용들이 피신한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휴대폰으로 기자들에게 보내줘서 아는데도 대통령은 방위군도 보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을 인준하려고 하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정말 비겁하다, 용감하지 않다라고 트윗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더 격렬해졌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폭동 같은 것은 이걸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위반한 게 아닙니다. 말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말로서 제일 위에 두는 것이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은유적으로 암시를 해서 그렇게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법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검사가 무엇을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굉장히 애매한 거죠. 해서 특별검사는 알고 있었다. 뭔가 오디오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밀 서류 이 기소할 때처럼.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내놓지 않았고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도 갖고 있는 증거를 전부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변호인들이 어떻게 변호를 해야지 되는지 전략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로지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죽을 듯이 싸워라라고 했고 그들이 그 말에 따랐고 그 말에 따른 그들은 5년에서 3년, 4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까지는 아니겠네요. 몇백 명 정도 되겠네요. 1000명 이상이 기소가 됐으니까. 트럼프는 말만 했기 때문에 다른 1000명이 쉽게 기소될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아무튼 전복하려는 시도였고 그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극악한 죄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연방법은 특별하게 어떤 정치인에게 그 같은 시도 뭐 시위해라 하는 그런 시도를 막지를 않았고 해서 이제 사기와 음모 이런 것으로 4개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의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가 이번에 그 혐의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라는 것은 사기를 칠 때 국가를 상대로 사기쳤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혐의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사기를 칠 때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 하면 그건 사기의 그 법이 성립이 되고 의도 없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게 많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튼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증명해야지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Maybe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도 뭐 전부 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본인이 정말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믿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사위는. 그리고 특별검사는 본인이 진 거 알면서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펜실베니아에서 유권자 숫자보다 20만 5천 표가 더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미시건주에서는 이상한 그 투표 용지 같은 것을 다 그냥 버려버렸다. 덤프시켰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민자가 많은 주니까 3만 명 이상이 시민권도 아닌데 투표했다. 불법 체류자도 뭐 정말 와장창 가서 투표를 했다. 네바다주에서도 수많은 사기 투표가 있었다. 투표 기계 자체가 얼마나 사악한지 트럼프에게 찍은 그 투표를 바이든의 투표로 바꿔버렸다. 도미니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획을 하고 이제 45페이지짜리의 검사의 기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기획을 해서 루디 줄리아니가 뭘 맡고 시드니 파웰이 뭘 맡고 그리고 이제 뭐 존 이스트먼 그 체프만의 법대 학장이었던 그 사람이 변호사였으니까 트럼프의 뭘 맡고 해서 다 이제 주정부 관리등과 등등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말만 한 것인가라고 볼 것인가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한 명만
아무리 워싱턴 DC라고 하지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워싱턴 DC에서 내가 이기기 어렵다. 그거 사실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항상 선거를 하면 95% 이상이 민주당에 투표를 하니까 크고 작은 선거에서. 그래서 그 말도 맞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명만 설득시키면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법률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자문과 관계자들이 법무부에서도 끊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거입니다라고 설득을 시켰고 뭐 그랬다는 얘기. 특별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었던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오디오라도 갖고 있다면 쉽지만 지금으로선 그 같은 증거는 없는 듯이 보이지만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50%대 50%.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가 정말로 기밀 문서 케이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기밀 문서 케이스는 뭐 다른 나라와의 관계, 뭐 국가 안보 위협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에 기밀 문서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가지고 나갈 때 섞여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선거로 각 주에서 다 공화당의 선거 그 관리국의 대표조차도 이거 우리 주에서 이렇게 투표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낸 것을 무시하라고 하고 가짜 선거인단까지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 그런 일들 이건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인 것은 분명한데 아무튼 탄핵으로 그를 그 재선 출마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은 어정쩡한 입장에서 본선거에서 또 한 번 트럼프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고 딜레마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정치꾼들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게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딜레마고요. 늘 그래 왔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지지자들의 그 추앙이 강하기 때문에 '아유 좀 뭐 연방 수사국에서 좀 어떻게 확실하게 뭐 좀 해 줬으면.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뭐 좀 해 줬으면.' 우리 공화당은 같은 트럼프와 같은 당이니까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아주 우리는 피 안 묻히고 코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서 트럼프를 제거했으면 이런 걸 원하기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헌법보다 자신을 위에 두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일 수 있는가. 나는 그때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로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겼다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돈은 점점 더 거칩니다.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그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이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다 남의 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부자는 괜찮아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뭐 못 먹어가면서 못 써가면서 거기에 다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더 강해지겠죠. 팍스 텔레비전에서도 터커 칼슨이 나갔으니 약해지려나 아니죠. 제시 워럴 같은 사람이 터커 칼슨이 한 트럼프 감싸기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배심원만 설득시키면 되고 트럼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요즘 계속 헌터 바이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헌터 바이든에서 시작해서 이젠 바이든도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돈을 말하자면 먹었을 거야. 부패한 가족이야. 너리 패밀리야.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법무부가 말이야 이렇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거 법무부를 또 적으로 삼고 해서 오늘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주장을 할 테고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게 그때까지 펜딩이라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하도 많으니까요. 펜딩이라면 거의 틀림없이 잭 스미스를 해고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성향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윌리엄 바도 나중에 그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 말 듣지 않는다고 해고했으니까 해고를 하겠죠. 그를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해고할 법무장관을 임명할 게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이 케이스가 끝나지 않고 펜딩 중이라면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제까지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셀프 사면을 하는 거죠. 그때의 셀프 사면이라는 것은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내지는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사임하고 말 겁니다. 그 뒤에 쪼개진 공화당, 쪼개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나쁜 나라가 될까요? 망해버릴지도 모를 일일까요? 아사 허친슨, 알칸소의 전 주지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적하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의 충성도를 내가 과소평가했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네. 추앙인 거죠. 그들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의 그 지지는 확고합니다. 정치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중도층에서 그를 뽑아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리가 없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겠지만요. 트럼프가 예비선거 후보가 예비선거 그걸 꼭 원하진 않겠네요.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학살에 공화당은 휘말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마지막 법무장관도 몇 명이나 됐으니까 마지막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다간 큰 코 닥친다. 빌 바 법무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전 행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다고 봅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내놓은 그런 증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쭉 저도 한번 그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크게 생각나는 것만. 구태여 생각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시건주, 펜실베니아주, 뭐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이런 데서 공화당 그 관계자들이 공화당 주지사이든지 아니면 총무처 장관이든지 얼마나 본인들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는가. 미시건의 하원 의장 리 챗필드 씨는요. 나만큼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나야말로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트럼프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 우리의 전통, 제도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다간 미국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우리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의 하원을 보면은. 그리고 민주당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로 인해서 어떠한 뭐를 득을 받았다 하는 것 부통령 시절에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부통령인 아버지를 이용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법에 그냥 맡겨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이렇게 까다롭게 대는 것과 똑같이 민주당에서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그 잣대를 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헌터 바이든의 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죄의 무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고 그 액수를 봐도 그렇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를 받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감옥이라도 가야 된다면 감옥이라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일리가 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좀 하지. 헌터 바이든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범죄 가족이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이 기소도 나치 독일과 비교를 했었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이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아무리 이것저것 다 부정선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법원에서 이거 요건도 안 갖춰줬잖아 하고 다 기각시켜버렸잖아요. 60 몇 건 자체를. 그런데 법원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법이 하도 이상해서 볼소나로 같은 사람이 8년 동안 못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유권자가 배심원인 겁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들이 다 배심원이 돼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심판을 내리게 될 겁니다. 내년에 일어날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공화당도 심판하고 유권자도 심판하고,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피그당이었다가 대통령에 선출될 때는 공화당으로 나가서, 에브라함 링컨 하면은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가장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레이건 대통령 하면 냉전을 끝낸 대통령.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권자가 그를 버리면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했지만 훌륭한 공화당의 각 공직자와 훌륭한 유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간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든지 아니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든지, 이건 모든 유권자가 배심원이다 라고 전해드립니다. 미스터 스미스, 잭 스미스, 영화 이름이 똑같잖아요. 특별검사 미스터 스미스 goes to 워싱턴이고 미스터 트럼프 goes to 워싱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에 미스터 스미스 goes to 워싱턴, 그 영화보다 훨씬 더한 영화의 시작이 워싱턴 DC에서 펼쳐집니다. 잠시 뒤에는 참 사람 목숨이, 또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전해드립니다. 제일 미국에서 트럼프 이외의 핫한 이슈와 함께 연결된 뉴스입니다.